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털 캡틴 북두의 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바람이 반대 방향인 관계로 도출 모두 접고 모터를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북극곰이 나오는 지역에 들어와서요. 지금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8도예요. 여기 노르웨이 북단으로 쭉 이동해 와서 지금은 이제 이동 모습 보입니다. 지금은 모터의 힘으로 계속해서 이동 중입니다. 지금 이 레이싱 모드에서는 모터 사용이 허용되기 때문에 네, 지금 모터를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게임 초반에는 세네 대가 막 엎치락 뒤치락 서로 선두를 막 다투었는데 지금 다른 분들 좌초 두 분 되고 나머지 한 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보이고 지금 2배인가? 아닌데 드리프팅 인액티브인데 다른 분들 다 좌초되고 저 혼자 외롭게 가고 있습니다. 완주할 생각입니다. 날씨가 별로 이쁘질 않아서 오늘은 다른 배도 소개시켜 드릴 겸 카타마란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딩하는데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네, 좀 조금 떨어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마란 모습이고요. 지금 7노트의 바람에 슈피네커, 제네커죠. 삼각형의 낙하산과도 같이 넓게 퍼지는 돛을 이용해서 7.8노트의 순풍을 받아서 7노트의 속도로 앞으로 이동 중입니다. 온도는 27도, 여기는 플로리다에서 약 500해리 정도, 1000해리 정도 떨어진 대서양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카타마라는 약간 210도 바람을 받고 가고 있는데 보통의 범선 같으면 이럴 경우에 힐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힐 없이 힐이 제로 혹은 2, 3 그 정도가 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횡으로 많이 움직임이 없다. 그 대신 이런 바다에서 약간 좀
퉁퉁 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은 있을 것 같죠. 뒤에서 봐도 옆으로 퉁퉁 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은 계속 나오는 거죠. 카타마라의 맹점은 이렇게 양쪽에 풀로 지탱하고 있어서 아주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어떤 인계점이 되지 않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옆으로 기우지 않는다는, 힐이 없다는 그런 특성이 있는 베입니다. 그래서 모노홀 같은 경우에, 훌이 하나인 모노홀 같은 경우에 위에 요 모양의 배죠.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저절로 돛대도 기울게 되면서 바람을 살짝 덜 받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가 반면에, 이 카타마란이라는 배는 이 마스트와 이 배에 연결되는 부위가 상당히 스트레스 정도가 심할 수밖에 없는 게, 기울어지지 않고 그 힘을 마스트가 장착되어 있는 그 배에 기둥 박혀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리깅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카타마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엄격하게 리핑을 적용하셔서 바람이 조금 강해진다 싶으면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마스트나 리깅 자체 수리 비용 전혀 문제 없다, 나는 폼생폼사 속도가 중요하다 이러시는 분들은 속도를 즐기시면 되겠고, 그러다가 이제 돛이 찢어지면 뭐 돈 많이 쓰시면 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카타마라는 좀 돛도 모노보단 더 높고 크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껴서 바람이 조금이라도 세면 미리미리 리프팅하고 관리하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카타마란은 보여드리자면, 자,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센터보드 좌우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센터보드가 무엇일까요?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는 돌출되어 있는, 지금 센터보드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라 지금 위에 이렇게 관통돼서 올라와 있는 형태죠. 이런 센터보드가 있는 카타마란은 일반 밑에 약간 킬 모양으로 살짝 되어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속도를 잘 낼 수 있는 모델들이 이런 구조를 택하고 있고요. 센터보드는 측면의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이 센터보드를 밑으로 내려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오른쪽으로 스타보드 쪽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타보드 쪽으로 약간 리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이쪽 센터보드는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밑으로 해서 보시면 네, 저렇게 센터보드가 내려와 있고, 이 센터보드가 내려와 있음으로 해서 이 오른쪽으로 더 많은 항력을 잡아줘서 돛의 힘이 더 많이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속도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카타마란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카타마란에 따라서 이 중간이 볼록하게 약간 킬처럼 튀어나와 있는 그런 카타마란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퍼포먼스 카타마란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예, 배의 양쪽에 풀을 관통하는 보드가 있어서, 센터 보드가 있어서 그 보드를 내림으로 해서 더 많은 바람의 항력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대쪽으로 또 바람을 받게 되면 이거는 올리고 저쪽을 내리고 그런 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반대쪽으로 바람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빙이라고 하죠. 네, 뒷바람을 바꿔서 도체 형태가 변형됐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지고 이쪽으로 밀리는 힘이 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에 센터보드는 내려야겠죠. 내려서 바람의 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이쪽 거는 배에 이동하는데 약간 속도를 줄이게 되는 역할밖에 안 되니까 이쪽 거는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람을 왼쪽으로 돛이 펴져 있을 때는 네, 저렇게 센터 보드가 왼쪽에 내려가고, 반대로 또 자이빙 해 보겠습니다. (360도) 회전을 해버렸네요. 네, 어쨌든 이것도 자이빙입니다. 네, 이렇게 오른쪽 스타보드 쪽으로 바람의 압력이 있을 때는 스타보드 쪽에 센터보드가 내려지고 이쪽 센터보드는 올리는 그런 식의 작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슈트메커는 이거보다 훨씬 더 완만한 각도로 운영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TWA 각도로 몇 도 정도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53도 정도 되네요. TWA 153도. 또 다시 한번 자이빙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내려가고 여기가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 이러니? 자이빙을 좀 잘못된 방향으로 했습니다.
네, 센터보드 깨졌죠. 반대로 마이너스 153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네, 반대로 이쪽에 내려가고 저쪽에 올라오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셔야 방향성이 좋아지고 바람의 힘도 더 잘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 거는 뭐 굳이 안 올려도 되겠지만 그 역할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속도를 줄이게 되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반대편은 저런 식으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150도가 최고의 속도일지 아니면 155도가 좋을지 백 160도 158 148 140 정도의 148 정도의 각도가 가장 속도를 잘 받아주는 걸로 느껴지네요. 그리고 세일 모드를 완전 자동으로 해서 도태 형태도 약간 만져보겠습니다. 제네커를 완전히 풀게 되면 70도인데 70도일 때가 이제 좀 더 속도를 더 내네요. 자, 66도 정도로 좀 낮춰볼게요. 거의 속도는 비슷해요. 근데 아무래도 70도일 때 좀 더 많은 힘을 안고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바람으로 맞고 180도로 가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180도일 때는 속도가 약간 떨어질 거예요. 네, 보시다시피 정바람은요 많이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자이빙을 해서 뒷바람도 약간 옆바람으로 만드는 이유는요, 지금 7.7 노트라는 걸로 정바람을 맞고 아주 커다란 우산 같은 그런 도치를 피고 갔을 때 4노트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 한 32도 정도만 빼줘서 148로 달리면요, 네, 거의 바람이 불어오는 힘 그대로를 양력으로 받아 그 정도의 속도를 내게 되면 7노트의 바람으로 7노트로 달리게 되는
그러니까 한 150도, 148도 정도로 왔다 갔다 방향을 꺾어가면서 자이빙을 하면서 가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는 거죠.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그 코사인 각 정확하게 재가지고 어떤 각도가 더 빠른지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148일 때 혹은 150일 때 이 속도를 TW의 각에 따라서 몇 노트인지 그거를 알려준다면 어느 정도의 각도로 자이빙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아마 요즘 레이싱 하시는 분들은 그 일반 바다에서도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정말 좋은 답을 구해줄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말레이시아의 콴툰에서 실제 요트를 탔는데요. 카타마란 형태의 아주 작은 형태의 딩이에 가까운 카타마란 종류를 탔었어요. 그 어떤 형태냐면 이런 식으로 위에 집같이 지어진 게 아니라 두 개의 훌이 있고 그 위에 네트, 보통 카타마란 앞쪽에 있는 네트로 중간 부분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횡으로 축이 있어서 그 위에 마스트가 연결되어 있고 그 앞에는 집이 있는 그런 형태의 메인과 집세에만 있는 작은 카타마란이었는데요. 속도를 내는 게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파도가 엄청 칠 때마다 그 밑에가 다 젖어가지고 조금 오히려 모노홀보다 좀 약간 그런 부분은 그 아내가 되게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재밌게 속도를 내니까 재밌었는데 생각보다 또 그 작은 요트라 파도를 가르기보다 튕기는 게 많으니까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그 바람에 따라서 좌우로 체중을 번갈아서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좀 담력도 요해서 저희 아내는 좀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하루만 탔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3일 동안 연장으로 계속 타고 싶었었는데 이틀만 하루만 예, 하루 종일 카타마란을 운영해 봤었는데요. 속도는 모노훌보다 내기는 좋으나 이 양쪽으로 많은 파도를 받기 때문에 사실 운영 면에서 상당히 비용 발생면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 작은 거를 해보면서도 이제 그런데 따개비 붙고 그러면 드러내가지고 한 번씩 칠도 새로 해주고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들어 올릴 때도 아무 시설에서나 들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비용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저는 사실은 이런 카타마란도 되게 좋아하기는 하나
제 꿈의 요트는 좀 50피트 이상의 모노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가기 위해서 한 46피트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카타마란으로 8노트에서 7노트를 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엄청나게 속도가 좋은 거고요. 보통 한 15노트에서 13노트까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퍼포먼스형 카타마란은. 다시 한번 자이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이빙 되면서 센터보드 반대쪽 내려가고 이쪽 올라가고 이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안 됐어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센터보드 올라오고 이렇게 센터보드가 내려감으로 해서 한쪽에 리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실하게 막아주고 리웨이를 막음으로써 바람을 힘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직진성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센터보드형의 이 카타마란이 퍼포먼스 카타마란으로서 좀 더 좋은 속도를 낸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잠시 저의 카타마란이었고요. 다시 예전에 저 캐나다 북쪽에 뛰어나왔던 트리마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썽 없이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좀 이 게임을 좀 더 공부를 하게 됐어요. 조정하지 않는 상태,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자꾸 들여다보면서 조정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이제 노란 경로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루트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략의 방향이 지금 순풍으로 불어주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13노트라는 굉장히 좋은 바람이 불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암초 같은 것만 피해서 해주면 이 배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결단코 이쪽에서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여기 노란 선에 이렇게 되고 지도를 크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오른쪽 클릭을 하고 노란 선에 된 다음에 Add Waypoint 하면 삼각형이 나와요. 얘를 갖고 내가
웨이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웨이포인트란 내가 지나가는 점이 되는 거죠. 웨이포인트 설정했습니다. 네, 이쪽에서 또 걸리게 되면 여기서도 노란 선 위에서 오른쪽 클릭 Add Waypoint. 이게 웨이포인트가 어떤 한계 수가 있나 봐요. 하나가 Waypoint Add Waypoint 여기 Add Waypoint 네, 이런 식으로 Add Waypoint 좌초되지 않도록 웨이포인트를 설정하면 이 노란 선을 따라서 얘가 자동 조절을 하면서 돛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물론 바람에 따라서 돛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모델의 레이싱이어야지 이런 형태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혼자 해보시는 그런 조정인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한 사양이 되겠고요. 레이싱인 경우에 완전히 수동 매뉴얼로 조정해야만 하는 그런 경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들여다보면서 바람 방향까지도 맞춰서 이 각도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근데 또 바람의 방향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하루 중에도 여러 번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힘든 부분이 되겠어요. 지금 저도 운 좋게 지금 계속해서 좋은 바람을 타고 오늘 하루 종일 많은 거리를 이 트리마란이 이동해 줬는데 한때는 굉장히 밭을 많이 갈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다른 데를 좀 집중적으로 레이싱하느라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웨이포인트를 만들어서 움직이게 되면 얘는 좀 꺼둔 상태에서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웨이포인트 만드는 방법은 지도 위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이 루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마이 루트를 클릭을 하시고 뉴 루트를 누르시면 동그라미 점과 네모 점이 지도상에 표현이 돼요. 나중에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는 비디오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출발점이고 네모가 마지막 점, 도착점입니다. 그리고 중간 정면 세모는 아까 제가 그 노란 선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Add Waypoint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는 그 지도상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은 상당히 잘 바람을 받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약간 잘 통과되고 있는지만 루트만 잠시 확인하고 트리마랑 잠시만 살펴보고 여러분 예전에 참 열변을 토해가면서 이 트리마란 ULTIM 17
이게 거의 한 60m급 된다고 50m급 된다고 해요. 이 가격은 거의 150억, 그냥 무슨 비행기 값입니다. 네, 어마무시한 가격이죠. 지금은 이 녀석이 속도를 많이 못 내고 있는 거예요. 많이 좀 속도를 10노트 이상일 때는 이렇게 붕 떠가지고 이 수중 익선처럼 물 속의 양력을 이용해서 배를 들어가지고 저항을 줄인 상태에서 거의 뭐 모터보트 같은 속도를 낼 수 있는 배입니다. 지금 이쪽도 거의 북극해죠. 지도를 보여드리자면 아까 작게 해가지고 모르셨어요 구간인데 북미 대륙의 북쪽입니다. 네, 그래서 알라스카까지 가는, 여기는 아마 겨울에는 얼어붙게 되는 그런 바다일 거예요. 지금 현재 6월 기점으로도 영상 3도, 밤에 아주 춥죠. 우리나라 초겨울 같은 그런 바다입니다. 사실 이런 바다에 카타마란은 좀, 그리고 이렇게 트리마란, 멀티훌은 좀 잘 안 어울리는 배인 것 같아요. 사실은 가르시아나 혹은 터그선이라든지 예, 아주 든든한 형태의 금속선이 맞는 선택이겠고, 이런 북쪽 바다는 모노hul이 역바람이 쳐도 바람을 가를 수 있는 배이기 때문에 지금 이 트리마란이나 카타는 약간 어빈드는 각도를 그렇게 예리하게 잘라내지 못해요. 예, 모노hul이 한 45도까지 잘 커팅하는 것이, 그렇게 한다면 멀티hul은 거의 50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50도, 60도. 그래서 어빈드 대결은 레이싱에서 필수적인 요건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디펙트가 있습니다. 역바람을 이렇게 잘 뚫고 가는 배는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한 속도를 내주는 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게임상에서 나 좀 많이 1등하고 싶어, 그러면 이 배가 상당히 인기 있는 배 중에 하나예요. 많이 1등하는 그런 배 중에 하나예요. 1등하는 배는 어떻게 보냐? 이 모든 게임의 결과들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눌러보면 리더보드라는 거를 누르면 누가 1등인지, 아직까지는 제가 1등이에요. 이 사람이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4등을 붙여놨거든요. 제가 또 1등 하려고.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1등이에요. 네,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끝까지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네덜란드에서 시작했죠. 네덜란드. 이때도 설명을 좀 잘못했어요. 제가 노르웨이라고, 벨기에라 그랬나? 말을 잘못했었는데, 네, 네덜란드였습니다. 여기가, 와, 진짜 엄청나게 항구 시설이, 네덜란드는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 항구에서 통과하고 출발을 했던, 네, 그 경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영국의 영국과 프랑스의 해협 이 밑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려고 했으나 내려가서 역류에 부닥쳐가지고 다시 거슬러 왔었어요. 그런 시간까지 감안하면 얘는 참 시간 허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직도 1등이야. 왜냐하면 다른 배들은 이게 짧아고 해서 이쪽으로 한참을 진행했었는데 저는 빨리 여기서 바꿨어요. 도버 해협에서 거의 뭐 앞으로 나가지를 않아가지고 네 빨리 다른 선택지로 위로 조금 돌아가더라도 돌아갈 것도 없어 사실은. 어차피 북쪽으로 트는 경기였거든. 어떻게 보면 남쪽으로 가는 게 돌아가는 건데 이 지도의 맹점이 말이죠. 여기서만 본다면 처음에 출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위로 돌아가는 건 엄청 돌아가 보이는 거야. 아래로 돌아가는 게 빨라 보이죠. 근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 루트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게 디펙트예요. 게다가 해류까지 거꾸로 흐르고 있었어 요즘. 그래서 위를 향해서 갔었고 여기서 굉장한 순풍을 맞았었어. 그래가지고 1등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엄청 난관이었어요. 여기 거의 무풍지대였어요. 여기서 거의 한 일주일 보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짧은 거리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 5-6개 서울, 부산, 서울, 부산, 서울, 부산 엄청난 거리긴 합니다. 네, 여기서 시간 많이 보냈었고 오늘은 정말 여기서 여기까지 일사천리로 꽤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아침까지 가만히 꺼두고 있으면 바람의 방향만 변하지 않는다면 이 5번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1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지금까지 트리마랑 보여드렸고요. 또 열심히 북쪽 바다 훨씬 더 깊은 북쪽 바다 북극권에 다다라 있는 저의 다른 한 배 메모리 딸린다. 이게 아무래도 전 세계에 실시간 반영되는 정도라 데이터 읽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형국입니다. 말콘테사로 북극권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그린란드의 최북단 쪽까지도 거의 올라간 거와 진배 없는 그런 고위도입니다. 이번에 튕길 수도 있어. 튕기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린다. 말썽 없이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모터 소리도 들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말레이시아 서해안에 클럽 매드라는 모터 소리 들립니다. 네, 클럽 매드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는 카타마란 배를 빌려주고요. 처음에는 교관이 같이 타고요. 한 번, 두 번 교습을 받은 후에는 실습생이 탈 수 있도록 무료로 배를 빌려줍니다.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충분히 탈 수가 있고요. 그 이상 탈래도 지치더라고요. 오늘
이 완전 북극권 바다 여기 위치는 보여드릴게요. 자, 그린랜드고요. 지도가 너무 작아서 좀 크게 해야 보여지실 것 같아요. 이게 그린란드죠. 네, 그린란드의 거의 북단에 맞닿아 있을 정도로 이 겨울에는 여기가 꽁꽁 다 얼어버리나 봐요. 그래서 북극곰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뭐 유튜버로 설명을 많이 했던 배인데 사실 여러분 이 배는 게임상에서 사지 마세요. 가격 오지게 비싸고요. 굉장히 느려서 레이싱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배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좀 유튜버나 좀 배 좀 잘 아시는 분들이 험한 바다에 이거를 가지고 나가는 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것저것 배의 특성을 그래도 이 시뮬레이션이 약간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용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도 네, 쓰고 있는 거고 지금 뭐 이 배는 레이싱 배로 1975년도에 일을 했던 아이니까 이 배는 지금으로서는 그냥 어, 험한 바다에 크루들을 경험시킬 수 있는 그런 배 중에 일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 많은 선장이 30노트 정도까지도 되는 그런 바다에 나가서 이 배로 선원들이 어떻게 험한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지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또 이제 험한 바다를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 유튜버도 에릭 안데라 예, 이 사람도 그 자신의 배가 게임에서 구현이 될 정도였으니까 약간 좀 그래도 인기세는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동했던 그 북극권 경로를 네 사람이 출발을 했었어요. 사실 이 배를 사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빠른 배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 200버블이네. 이거 가격이랑 아까 그 트리마랑 가격이랑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성능 좋은 그런 퍼포먼스 레이서를 뽑아서 1등을 해야지 이거는 사지 마세요. 저처럼 뭐 그냥 가지고 싶으신 분은 뭐 2만 원, 3만 원이면 사는 배이기 때문에 예. 4만 원, 3만 원, 네. 그 정도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주고 싶으면 사셔도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사놓고 거의 안 쓰게 돼요. 왜냐하면 레이싱이 별로 없거든요. 요걸 이용한 레이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레이싱이 떴기에 제가 갖고 있는 배라 잽싸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랬더니 네 분이 계셨고 이것저것 암초에 걸려서 한 번, 두 분 점프를 하시고 따라오시고 그러다가 막 근데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여기 암초 걸려도요. 처음에는 그냥 렉돼 가지고 아주 못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도추로 방향 잡아가지고 잡아 당기면요. 얘가 산 같은 것도 막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건데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좌초돼도요. 끝까지 끈덕지게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에 도추를 펼쳐가지고 네 들이밀면요. 밭을 갈아요. 밭을 갈아서 기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자초됐다고 저도 처음에 굉장히 상위권으로 잘 달리고 있었는데
자초되고 나서 짜증나가지고 그냥 그 떠나버렸는데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했으면 꼴찌를 해도 그래도 그 루트를 숙달을 하시는 게 네, 자초도 좋은 정보가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자초했었는데 그리고 여기 자초를요 좀 3m가 되는 데서도 자초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민감하게 해둬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좀 바람도 그냥 엉뚱한 방향에서 불어오고 그 제가 또 이번에 이 노란 선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가는 그리고 또 이 게임은 주유를 엄청나게 해놓으면 모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프로비전은 연안 근처에서 그 기름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콴탄에서 네, 말레이시아 콴탄에서 여기 조호바루까지 거의 한 5시간 정도 운전하고 오느라 또 피곤해가지고 일일이 뭐 들여다보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좀 이따가 저절로 컴퓨터를 끈 상태에서 예,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예,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과해가지고 반환점 돌아가지고 이 섬을 한 바퀴 돌고 예, 노란 선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만큼 한 400~500m를 넣어놨는데 아마 이쯤 가면 앵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쓰겠죠. 5번까지는 좀 돌아줬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최북단에 있는 노르웨이령 이 노르웨이령에는 러시아 사람도 살고 있대요. 그래서 다문화권인 지역을 노르웨이가 관리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노르웨이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태깅하는 거 보이죠? 하얗게 이 태깅 한 데이터거든요. 이쪽 구간에서는 정말로 태깅 많이 했어요. 네, 태깅 계속. 태깅이 아니라 자이빙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바람을 맞아서 도체 방향을 바꾸면서 오는 거를 태깅이라고 하고 저는 뒷바람 바꿨으니까 자이빙이었죠. 이렇게 딱 타 있으면 엔진 소리가 훨씬 큽니다. 근데 이렇게 좀 멀리서 떨어져 있으면서 태극기로 바꿨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인데 예, 한국 선장인데 노르웨이 깃발 계속 달고 다니면 뭐 해서 예, 챗GPT한테 태극기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파일 붙여가지고 넣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 게임 하시면 태극기 달고 다니시면 기분 좋으실 거예요. 배의 색깔도 약간 한국 테크하게 나중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피곤해서 말도 겨우 하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녹음을 안 하면 이번 주에 아예 하나도 작업이 안 되는 거라 녹음 하나는 하려고 여러분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저는 네 분이서 같이 달렸다가 한두 분씩 자초돼가지고 지금 혼자 외롭게 저 북쪽 바다까지 참 난리를 하면서 예, 지금은 이제 반환점을 찍고 섬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내려오면 예, 올라간 것만큼 내려오면 되는 그런 정도고 지금 프로비전을 보면 제가 기름을 엄청 넣어놨어요. 사실은 말도 안 되게 넣어놓은 건데 466리터를 넣어놨어요. 원래 이 배에 기름통이 50리터밖에 안 된대요. 그건 좀 비정상적으로 작기도 한데 네. 약간 좀 생활할 수 있는 모드가 되어 있는 배치고는 기름통이 너무 작아요. 50리터. 근데 저는 좀 비현실적으로 많이 넣었더니 얘가 나 여기서 더 채워넣으려고 그랬더니 안 넣어줘. 좀 무리가 되는 형국이랄까요? 근데 그 정도 466 정도 넣어야 한 4리터에 5너트 정도 간다는데 1시간. 그러면 그거를 한 100번 한다고 하면 500캐리를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500캐리 정도. 500캐리 해봐야 지금 금방 다 써버리고 아마 요 섬도 다 못 돌 거예요. 요쯤에서 다시 한번 충전해야지. 왜냐하면 또 이쪽 엄청나게 역바람이거든요. 역바람 타고 언제 또 태깅을 다 해서 와. 그건 태깅도 아니지. 그건 태깅이네. 자이빙은 사실은 속도가 잘 받는 편이거든요. 태깅은 사실 더 답답합니다. 파도는 더 많이 치고요. 자이빙이 좀 더 편안하게 가는 형국이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느껴져요. 네. 시뮬레이션에서. 네, 세일링 좋아하시는 여러분. 네, 저는 사실 뭐 이 세일 어웨이를 통해서 이거를 홍보를 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단지 제가 요트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구나. 실시간의 시간의 날씨가 반영이 된다.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든지 달려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카타마란을 보여드릴 때 제 카타마란은 북한 바다를 달리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원산 쪽으로 가도록 제가 방향 설정을 해놨었거든요. 예. 그거를 플로리다로 꺼내가지고 보여드린 거였어요. 왜냐면 북한 바다는 지금 시꺼멓거든요. 밤중이거든요. 까만 밤중. 뭐 별로 잘 이쁘지 않으니까 그림이 플로리다 앞바다로 바람도 약간 좋겠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배를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다른 형태의 카타마란도 보여드릴게요. 퍼포먼스 카타마란과 다른 형태의 카타마란. 카타마란이기 때문에 기본 모노홀보다는 속도가 빠른데요. 퍼포먼스만큼 속도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기 이상은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제가 보여드린 80노트짜리 그
나우토 수완 있잖아요. 아, 어마무시한 가격입니다. 20억 정도인 줄 알았는데 뭐 거의 50억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 제가 그런 거를 실제로 사서 해보기는 힘드니까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라도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저는 나우토 수완을 산다 그러면 한 1996년도나 80년도 말쯤에 생산된 46피트급에서 50피트급 사이로 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그것도 뭐, 제 재산을 약간 처분해야지 가능한 일인데, 정말 가치 있는 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정도 가격이면 사실 아멜 슈퍼 마라모, 지금 아멜 50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베이 있거든요. 자, 요번에 피터, 어, 그 요트 좋아하시는 분 중에 피터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웬디 그런 이름으로 컨텐츠 만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었다고 하셨고요. 아리따운 아내를 두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요번에 아메를 사셨더라고요. 아유 정말 부러운 형국입니다. 대단한 재력이신 것 같아요. 박수 쳐듭니다. 너무 좋은 배를 사셔서 제가 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내년에 인수인계 받으신다고 하는데 와, 그 의사 선생님 점점 더 좋은 배를 갈아타시는데 다음 배도 기대가 돼요. 아메리 끝이라고 보면 끝이지만 또 끝은 아니에요. 더 가실 수 있어. 예. 그래도 거의 끝판왕이죠. 저는 사실 아멜이 사실 퍼포먼스 형국에서는 훨씬 가르시아보다 좋겠지만 가르시아는 좀 안정성이나 고위도 지방까지 그리고 천수까지도 항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굉장히 알루미늄이라는 까다로운 머티리얼이 있기 때문에 저어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피탈 선장님은 가르시아로 가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사실 아멜 50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정비 너무 좋고요. 정비 그냥 완전히 엔진 세세하게 다 컨트롤할 수 있고 이 꾸기고 들어가가지고 몸 비집고 그런 거 없이 정말로 편한 자세에서 모든 장비를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부러운 배죠. 저는 랑카이 쪽에서 판매하고 있는 배 중에 CAL3 46feet 짜리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나름 보면 약간 아메식으로 그래도 완전히 뭐 엔진룸이 없는 게 아니라 엔진룸이 있고요. 그리고 나름 7, 80년대 배지만 약간 속도도 제법
낼 수 있는 베이고요. 전통 음, 롱 롱킬이라고 하나요? 풀킬이라고 하죠. 풀킬. 그래서 이제 사고를 맞는다고 해도 조금 덜 망가지는 그런 배라는 거죠. 그 뭐 일부러 사고를 내려고 배를 사는 건 아니지만 각 부위가 아주 심각하게 타격받지 아니하고 그 타격을 받을지라도 침몰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은 발생할 수가 없는 그런 풀키를 좀 더 선호합니다.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많이 좌초라는 게 돼요. 뭐 살짝 그 모래를 긁고 가는 것도 온 그라운드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재수가 없어서 약간 돌 같은 게 걸렸다. 그러면 그 킬 부위가 망가지게 되는 거고, 그게 뒤틀려 버리면 점차적으로 그 약화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풀킬 구조는 약간의 충격도 상당히 버텨주는 그런 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용골이 깨지면서 구멍이 크게 나서 물이 들어와 침몰하게 되는 수준까지는 발생하기 힘들다. 물론 마리나에서의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건 되게 답답함이 많을 텐데 그것도 쓰다 보면 요령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칼 347은 지금 당장 사지는 않아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 조금 재개발되는 것까지 해서 프리미엄이 한 2배까지 얹어진 다음에 팔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제가 제 이름의 싱가포르 아파트를 하나 사고 나서 칼3보다 좀 더 좋은 배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거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싱가포르에 아파트가 하나 있으면 매달 300만원 정도는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도 충분히 1인 요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세계를 여행하면서 싱달러 3,000불 안에까지 같이 다니면 6,000불 아파트는 3개가 되는 셈이니까 하나는 살고 2개 월세 주면 6,000불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꿈을 꿔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것도 설정을 제대로 오토 내비게이션에서 팔로우 루트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꺼주시고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오프라인에서는 스스로 맞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정해둔 노란색 선을 따라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배를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다른 배를 열 때 굉장히 로딩 시간이 오래 걸려요. 스테르나라는 배인데 스테르나가 제비라는 뜻이래요. 아, 이 배가 굉장한 배입니다. 사실. 지금 이 바다는 어느 바다인지 모르겠네요. 프로비전 많이 넣어놨는데 퓨얼까지 넣어놨어. 미쳤어? 아, 이건 딴애야. 지금 얘 프로비전은 아무것도 없지. 그렇지. 엔진이 없는 배인데. 자, 지금 1.5 노트밖에 안 가는데도 속도감이 상당히 살아. 얘는 속도를 마구마구 내는 배 같아. 꼴값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사람 서 있는 거니까 지금. 근데 이 단점이 얘를 표현을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면 안 그러는데 물이 없잖아요. 근데 제 3자 입장, 아바타 입장에서 보면 자꾸 물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 그런 부분을 좀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배가 참 특이한 게 이 가운데 얘도 센터보드 형태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걸 밑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포일이야.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면 보드인데 밑으로는 날개가 달리고 또 모터까지 달려 있어서 그 위에서 껑충껑충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그런 보드 있잖아요. 서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지탱하지 않고 중심만 잡으면서 네, 마치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보드 있잖아요. 그런 보드 밑에 보면 포일이 달려 있거든요. 날개가. 그래서 수중 익선처럼 나는 건데 지금 이 배가 그런 형태예요. 보면 예. 그래서 이 포일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좀 더 빠를 때는 막 그냥 뜨려고 하는 힘이 많을 때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 혹은 킬도 분명히 킬 역할도 하는데 이 날개가 약간은 양력을 이 배의 물 저항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가 한 40버블밖에 안 하는 가격이 싼 그런 배인데 장거리항에 상당히 좀 역할을 합니다. 의외로. 일단 이거는 모터가 없어서 순전히 도수로만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다 방향이 얘가 어디 있는지 일단 알아야 되는데 물론 여기 지도에다 딱 찍어버리고 이쪽으로 불러버리면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한데 아 얘가 얘인가 보다. 맞네요. 많이도 내려왔네. 아 내가 왜 이쪽으로 내렸었나 기억이 나네. 근데 그러고는 잊어버렸었어. 그리고 지금 바람 각도가 보니까 완전히 안 좋아요. 오토 내비게이션 팔로우 메인테인 TW 36도야. 이거 되게 생각해보세요. 업로드 그러니까 업윈드를 다운윈드도 아니고 업윈드를 36도로 잘라서 가는 거. 이거는 대단한 능력의 배예요. 지금 2노트로 올라갔었잖아. 근데 자 이걸 90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속도를 얼마나 내나? 엄청납니다. 모터보트처럼 가요. 무식하다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타서 지금 힐링을 보면 배가 기울어지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물이 이렇게 차면서 이쪽으로 중심을 맞춰주는 워터 밸러스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놀랍죠,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의 구현이라고 해요. 저는 이런 배 있으면 좀 사고 싶어. 작은데 정말 너무 속도 잘 나고요. 물론 이게 조정하기는 쉽지 않은 배예요. 이렇게 코일도 달려있고, 자, 5.6노트의 바람을 받아서 7노트를 달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밑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게 코일이 달려 있어요. 제가 극찬하는 배 중에 하나예요. 코일이 달려 있어서 얘가 약간은 띄우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저항이 적어. 수중 익선이에요, 약간. 네. 그래서 속도가 더 나. 엄청 재밌는 배일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튀겠지. 가벼운 배이기 때문에. 근데 또 단점을 해결한 게 150리터까지 얘가 늘 수가 있어요. 그런 조정까지 혼자서 한다면 쉽지 않은 조정이긴 하겠지만 정말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스테르나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실제로 있는 배냐고 했더니 이런 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가격이 싼 배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전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이 아바타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힐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힐이 이쪽으로 약간 되고 있는데 이 아바타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면요 이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물을 더 집어넣는 게 보이시죠? 네, 제가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쪽이 너무 눌리기 때문에 여기 물을 뺄 거예요. 예. 이런 게 반영이 된다니까. 이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사람 하나 몸무게 80kg? 그 정도가 왔다 갔다가 되는 거야. 이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150으로 맞춰줘야 돼요. 이 키를 맞추기 위해서. 네. 워터 밸러스트가 들어있어서 양쪽에 물탱크가 있고 그 물탱크로 이 무게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이싱 카타마란에는 이런 풀에 따라서 그 바람이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많이 불 경우에 약간 이런 워터 발라스트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배들 중에 이 배가 이제 좀 그런 케이스고요. 이 배는 바람 잘 타면 심지어 17노트도 막 상해에서 속도를 내고 엄청난 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거 꼭 하나씩 사세요. 이거 정말 게임상에서 1등 해먹기 좋은 배입니다. 스테르나 조그만 배이지만 바다를 날아다니는 모노 빙이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해요, 이 배를. 생각해보세요. 5.8노트 아까 35 업윈드로 잘랐다니까. 2노트로. 대단한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못 가는 데가 없는 거야. 이거는 35노트로 업윈드 잘라.
옆으로 90도 받으면 이 정도 속도나, 아마 이거 지금 180도 바람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백바람으로 해서 148 정도로 하면 엄청나게 속도 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오토 내비게이션에서 TW에서 148 정도로 오마이갓 100도만 해도 엄청나. 속도가 무시무시해. 근데 148이면 어떻겠어. 엄청날걸? 생각만큼 대단하진 않네. 오히려 이 다운윙에선 굉장히 약하네요. 다운윙에선 제 효력을 발휘 못하네요. 최소한 120? 120은 돼야 먹어주네. 근데 그것조차도 느려. 빠르지 않아. 3노트 정도밖에 못 가. 근데 110? 110은 거의 바람의 속도. 90은 잘 잘라먹는 속도. 오히려 더 빨라. 7노트까지 나와. 와, 대단하다. 이 배가 17노트를 갖고 갈 때 막 4, 5m 정도의 파고를 위를 막 그냥 약간 살짝 떠가지고 가거든요. 되게 멋있습니다. 기분 좋고 속도감도 많이 나는 거. 제가 추천드리는 배 중에 하나는 이 배는 꼭 사셔야 되는 거. 가격도 싸. 1등 먹기도 쉬워. 나중에 이런 배들도 보여드릴게요. 이 배를 자꾸 이렇게 부르면 약간 좀 뭐랄까 버그가 난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스테르나 UCD01 스테르나가 있고 또 다른 버전의 스테르나가 있는데, 다른 버전의 스테르나는 제가 안 잡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 굉장히 괜찮은 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들을 이렇게 사시기 전에 경기들을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거기서 누가 1등을 했나를 살펴보고 그 1등한 사람들이 어떤 배를 썼나를 보세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칸퉁에서 몰았던 배는 요런 정도의 배였다는 거.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날 아침에 이 배로 실습을 해봤는데 그 날씨가 반영이 되긴 되는데 약간은 늦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시간보다. 그래서 비가 왔다 그쳤는데 비가 내리는 걸로 돼서 묘사가 된다든지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정보는 정확합니다. 바람이라든지 해류라든지. 그래서 참 놀라웠어요.
어플리케이션 대단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나중에 다른 좀 더 좋은 그런 심지어 관광까지도 가능한 그런 버전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좋은 요트 정보 알려드리는, 물론 게임 정보도 알려드리지만, 네, 오늘은 좀 많이 피곤한 관계로 이렇게 약간 기력 없이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다음 기회에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